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어제 천안에 이어서 이제 청주에서 지원 유세 활동을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뭐 열렬한 환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청주 쪽 지난 총선에서 전패했습니다. 요 분위기를 싹 바꾸기 위해서 지금 갔는데, 자, 청주 이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곳이든지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면 이제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나와의 인연을 강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굉장한 친숙감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제고시켜주는 좋은 하나의 이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청주에서 열렬한 환호 속에 이 청주 지역의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가면요, 이 상인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갖고 또 이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 공통점이 뭐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공약화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간에. 그 이유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이재명이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말로써도 그리고 공약의 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세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재명은 말이죠, 지금 어제 종로에서 지금 이제 곽상은 변호사를 지원하는 유세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창신시장에 갔는데, 뭐, 이 보도를 보면은, 뭐, 나쁜 보도는 안 나오죠.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 뭐, 민당 지지세도 또 약하지가 않으니까, 이재명 지지를 연호하죠.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창신시장에서는 뜻밖의 한 상인으로부터, 아이, 속 터져 죽겠는데, 왜 한동훈 위원장한테 절절 매고 끌려다니느냐?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망신스러운 지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허허 웃으면서 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이 전형적인 이재명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각에서는 이제는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고 이 공천 파동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임종석이가 잔류를 결정함에 따라서 이제 불이 다 꺼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을 갖고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섰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도 좀 더 좀 세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세지면 세질수록 이재명한테 좋게 보이겠죠. 그래야 이제 우선 집도끼들이 다 달라났는데 이 강하게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하는 투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집도끼 단속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미 말이죠, 이 중도층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상당히 이미 이제 떠난 것이 아닌가, 불러들이려면 지금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들, 저도 이미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민주당 내 사천의 이 클라이맥스, 이 끝판왕이 누구냐? 권향엽 정책위 부의장이네요. 뭐 타이틀은 완전히 막 인플레 시켜가지고요. 이재명이가 지가 공천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난 8월 달에 특보라는 타이틀을 해가지고 이 신분 세탁을 하도록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난리를 쳤고, 그 다음에 권양겸이도 지금 누굽니까? 김혜경의 이게 이제 의전 비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정하고 이런 걸 이제 담당한 사람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공천 주기가 뭐니까 타이틀을 그럴듯하게 정책의 부의장 자리를 줬어요. 자,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전남 순천 광양에 전략 공천을 주니까 어제 완전히 언론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권양협의가 오늘 반발하고 있어요. 나 이거 전략 공천 안 받겠다, 토해내겠다, 경선에 붙여달라. 야, 이거 경선에 진작에 좀 그러면 얘기를 하죠. 이것도 쇼가 아닌가. 왜냐면은요, 권양회가 붙여달라고 한다고 붙여주고, 안 붙여준다고 또 난리 치는 사람은 안 붙여주고, 이게 공당이 할 일입니까? 벌써요, 권양회가 내가 이거를 철회하겠다, 내가 반납하겠다, 요렇게 치고 나선 것이 그만큼 이재명의 신뢰, 김혜경의 신뢰는 확실하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쇼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 이런 현상이, 이렇게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고 싶고요. 그리고 김어준의 이 여론조사 꽃, 여기에서 지금 각 지역을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전 서구, 지금 박범계 자리에서 돌렸는데, 이 김어준의 꽃은 당연히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조차도 어마어마하게
박범계가 지금 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할 만큼 해먹었죠. 할 만큼 해먹은 것도 능력 말씀은 얼마나 좋은데 그야말로 애완견 역할을 하면서 해먹은 이 장관과 우연장지 요직들 이거 실력 다 바닥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문재인 그러니까 친문으로 시작해서 친명으로 바꿔타기 하는데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죽으니까 같이 따라 죽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중요 뉴스를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벌써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짤막짤막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청주가 뭐 이 충북 지역의 충북도 그러니까요. 충북도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요. 절반 충북 인구 한 157만 정도인데 그중에 절반인 87만 명이 청주에 산대요. 저도 뭐 충북 청주 가끔 뭐 과거에는 지금은 뭐 별로 갈 일이 없지만 과거에 대전에 살 때 자주 들리고 그리고 뭐 덜어 한 번씩 대전 갈 때 들리긴 하는데 충북 청주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몰려 사는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청주 표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도 선거 때는 청주에서 완전히 민주당한테 참패를 당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충북 지역은 일찍부터 민주당한테 넘어간 그런 도이고 충남도, 세종도, 지금 대전도 최근 들어서는 전부 민주당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천안에서부터 지금 바람몰이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청주에 가서도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아버지가 이 반도체 장비 회사인 AMK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어린 초등학교 시절 4학년 때까지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연을 가는 곳곳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4년 전 총선에서 이 핵심 벨트인데 내석을 모두 다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지금 이제 천안에 가서 오늘 청주를 갔는데 하루 동안에 무려 일정을 몇 개를 소화했느냐? 8개를 소화를 했대요. 자, 그래서 육거리 종합시장도 가서 거기서 상인들로부터 말이죠. 상업용 전기요금 체제를 좀 바꿔달라. 그리고 화장실 설치해달라. 그래서요. 이거 반드시 그렇게 고쳐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현장 방문에는요. 지금 이제 이 정우택,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현역 의원들이 전부 같이 수행해서 돌았고 그리고 상인들이 전에 주는 김, 만두도 거절하지 않고 친근감 있게 전부 다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간담회, 그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완팀이고 민주당은 이전투구하고 있다. 조용한 이 공천 과정은 승복한 분들의 헌신 때문에 가능하다. 예, 그래서 원팀으로 충청인의 지지를 받고 싶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 청원에 있는 한 카페에서 한 40여 명의 이 맘들, 엄마들하고 또 간담회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저출생 문제 해소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이다. 자, 그래서 절실한 마음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간담회에서 지적된 시험관 시술 지원, 그리고 자영업자의 육아 지원, 다자녀 혜택 확대 이런 거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성윤 이거 이제 해임됐는데 이번에 전주에서 공천을 받았잖아요. 전주을. 그래서 이성윤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움직인 사람인데 조국 콘서트에 참석했다. 조국 콘서트에 참석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기 때문에 해임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본인하고 1대1 토론하자 하니까 대통령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입장을 냈잖아요. 이거야말로 참 구질구질한 변명이고 야당 대표의 상대는 분명히 여당 대표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청주 방문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자, 자료 화면을 통해서 오늘 청주에서 있었던 이 분위기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어디 가나 이 공통점에서 셀카만이 찍고 아주 시장이 꽉꽉하게 딱 메꿔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먹거리 같은 걸 상인들이 주고 그걸 직접 먹고 셀카 찍고 또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이건 뭐 공통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대부분 어디 가면은요, 이 어린 아이를 이 한동훈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이 화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와의 친근감. 이것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인 간담회. 그래서 이제 먹거리 종합시장에서,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지금 이제 상인 간담회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 청주 방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공천이 이제 마무리되니까 1차로 어디를 갔느냐? 어제 종로를 갔어요. 왜? 지금 곽상원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직 최재형 우리 국민의힘 의원하고 그 다음에 금태섭하고 3자 대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종로입니다. 그리고 종로는 뭐 옛날부터 정치에서 1번지 대선 후보들이 뛰는 데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곽상원이를 전략 공천한 이유는 여기에서 출마하겠다는 이종거리도 잘라버리고 여기에 출마하겠다는 이광재도 잘라서 이 분당으로 보내버리고 여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전현희도 이 임종석 쪽으로 보내버리고 뭐 싹 다 내쫓은 거예요. 왜? 곽상은 이게 봉하마을 친노 이거 반드시 꿰차야 되겠죠. 친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문재인은 본인이 경기 시작할 때 또 이 대선 경합할 때 물먹은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복 공천에 나섰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을 무시하고. 근데 이제 그 현재 민주당의 세력이 친노와 친문의 이제 뿌리인데 뭐 DJ 쪽도 싹 다 작살내고 그랬잖아요. 서른 작살냈죠. 그다음에 김홍걸이 작살냈죠. 싹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남기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세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위 이거 제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이 봉하마을 갔을 때 권양숙 여사가 사위에 대해서는 각별히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줬고 어제 처음으로 현지 유세에 나선 겁니다. 지원.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나서갖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입장을 내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곽상은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제가 꿈꾸는 억강부약의 함께 사는 세상, 대동세상을 종로에서 곽상은 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곽상은에 대한 지지를 지금 호소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 가는 데마다 당연히 뭐 다 지지자들이 따라다니는 거니까 지지하는 것이죠. 연호를 하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연호하니까 이재명 하지 말고 연호를 곽상원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까지 이제 조금 흥분하고 바람잡이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 상인이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위원장 저격 좀 해달라. 속 터져서 못 살겠다. 대변인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상인이 외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서 허허하고 웃어넘기고 발길을 다른 데로 돌렸다고 합니다.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돼서 이렇게 이제 상대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서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상인하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지적을 하는 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못 하느냐? 이런 게 있다. 이 얘기 한마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는 게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가 한 수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수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격적 폄하고 모독적 발언이라고 봐요. 모욕적. 그러니까 이제 더 얘기하면 또 이 상인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서 망신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이미 이 말도 망신스러운 얘기예요. 야, 너 뭐 하고 있어? 응? 왜 한동훈한테 말도 못하고 맨날 치기만 한 거야? 딱 이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질책성 항의 표시잖아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바로 이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탈해가지고 다시 이제 상인들, 시민들하고 악수하고 인사를 하면서 올해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상인의 이 토로에 대해서요. 경제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정부는 관심이 없다. 이번에 회초리로 혼을 내서 정신을 들게 하자. 그래서 혼내달라. 이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이재명의 선동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은요, 영등포를 갔어요. 왜? 영등포 좀 급하잖아요. 왜냐하면 김명주가 뛰쳐나와갖고 우리 국민의힘의 전략공천을 오늘 아주 번개같이 쫙 일사천리로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 갑에서 지금 구청장을 했던 이 최연일 전략공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해. 여기서 지면 공천의 실패가 아주 여실히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서 또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가는 데마다 뭐 이재명이 지금 집도끼 단속에 나섰는데 이거 어림도 없다.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고 밀리다 보니까요. 지금 이재명이가 급해졌어요. 급해져가지고 이제 공천 아주 이 사천이다. 아주 형편없는 사천이다. 이런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니까 그동안에는
어디 숨어 있다가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임종석이가 입을 딱 닫고 잔력이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요. 맞받아친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맞받아친 이제 사례들이요. 이렇게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조선일보에서 정리한 자료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발언은 어떤 형식으로 맞받아치나 뻔뻔스럽게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론은 물 흐르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고 고인물 썩는 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님은 그러니까 이제 현직들이 별로 컷오프되지 않았다. 이게죠. 그러니까 이제 썩은 물이 된다. 그리고 자기네는 물 흐르는 소리. 이제 인적 쇄신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잘한 건데 소음. 그리고 썩은 물 소리는 외면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 판단에서는 임종석보다는 전현희가 훨씬 더 필요한 후보다. 그러니까 자기 공천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나가신 분들도 꽤 있다. 이제 홍영표, 설훈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주에 대해서는요. 최영필이 해명도 못해서 0점 처리됐다. 요렇게 해명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이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힘을 받아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다. 집도끼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역풍만 맞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께 짤막하게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하나는요, 지금 이제 누구죠? 김혜경, 수행, 그리고 일점 당당 비서였던,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이 캠프에서 그 일정 수행 담당, 이걸 하면서 부실장 타이틀을 달고 있었어요. 예, 그래야 또 이제 공천을 주니까. 예. 자, 그래서 권향여비를 갖다가 지난 3일날 밤 심야 최고위 회의에서 전략 공천하기로 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어마어마하게 논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논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향여비를 갖다가 전략 공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김혜경이가 뒤에 뒷배로 딱 있는데 과연 누가 김혜경을 김혜경 비서를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략 공천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동엽 현직 의원이죠. 거기 담양 여기에서 이제 재심 신청을 했어요.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난 연말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40%다 나오고 서동엽은 그리고 이 권향여비는 불과 한 10여 프로, 1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 3배 정도가 더. 이런 사람을 전략 공천 주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온 언론도 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권향여비가 오늘요 반발을 하고 있어요. 뭐냐? 이 정면 대응을 한 건데 나 이거 처리하겠다. 예, 그래서 경선을 붙여달라. 예, 경선을 붙여달라. 이러한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권향여비도 인정하는 거예요. 공당에서 말이죠. 전략 공천한다고 언론에까지 다 발표해놓고 당사자가 내가 전략 공천 받지 않겠다고 경선을 붙여달라고 경선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하고 있어요. 명백한 사천이다라고 하는 보도는 이거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 한마디로 웃겨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경력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거를 또 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원내 기획실장, 의사국장, 여성국장, 평가감사국장, 여성 리더십 센터 소장 이런 역할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치열한 경선 준비도 해왔다는 거예요. 자, 치열한 경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지난 연말 여론조사 했더니 한 사람은 40%대 나오고 한 사람은 10%대 나오나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오늘 영등포에서 말이죠. 아까 최연일, 이 지원 유세에 나가가지고 이재명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임종석이 파동으로서 끝난 걸로 알고 지금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이 권한엽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양엽은 전에 이 당직자를 했는데 단수 추천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아내의 비서라는 이 사천했다는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걸 집권 여당이 등복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정당한 공천 행위를 갖다가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이는 이 사람하고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고 지금까지는 인내해 왔는데 이 사안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또는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 야, 이거 뭐 겁줘요. 겁줘. 아니 이제 이게 사실대로 비판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정무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이재명이야말로 심판받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전 서구에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누가 했느냐? 김어준에서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은 양홍규 변호사 전 위원장이죠. 45.3%를 받았고 박범계는 39.3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요. 박범계가 57.5% 그리고 양홍규가 40.77% 그래서 16.73%로 차로 졌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전 서울에서의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1.8이 긍정이고 그리고 부정이 56.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서울의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대전 쪽에서의 중산층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박범계가 이미 3선 끝났고 4선을 노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4선이 되면요. 그 인근 지역구인 지역구에서 이상민은 5선인데 국민의힘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박병석 의장은 아예 출마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좌장 노릇을 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어준이 조사에서조차도 박범계가 밀리고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밀린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밀리는 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더 빠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자,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서 또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